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깜깜무소식인 LB세미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LB세미콘은 방탄소년단 테마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본 사업은 반도체 쪽인데 이게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엮이질 않고 계속해서 방탄으로만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라 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것이죠. 방탄이 뜨기 시작했던 거는 2018년부터, 그리고 현재 2019년도 주가 역시도 방탄소년단 이슈가 절반 정도는 섞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LB세미콘은 역시나 현재까지도 반도체보다는 방탄소년단 BTS로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맞아요. 이게 바로 LB 인베스트먼트, LB세미콘의 계열사 빅히트에 투자해서 주목을 받았던 그 요인, 이 요인인 것이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이열, 투자 연도는 2012년, 선침했다라는 것이죠. 방시격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2012년도 선침해를 진행했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미 다 청산됐다. 결과론적이지만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2018년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감사 보고서고요. 그리고 2019년도 1분기 아니죠.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배 구조를 살펴봤을 때 방시혁이 43% 가지고 있고, 최유정이 4.58% 가지고 있고, 넷마블이 25% 가지고 있고,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사모투자에서 12%,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2%, 그리고 웰블링크 리미티드 주식회사에서 10%, 그리고 LB 글로벌 차이나 익스패션 펀드에서 1.97%, 그리고 KOFC LB 요것도 사모펀드죠. 여기서 0.47% 가지고 41% 가지고 있다. 어? 잘 보세요. 그러면은 LB 이게 LB 세미콘일까라고 보실 텐데, 이게 LB 인베스트먼트의 회사가 상하이에 있고, 이 상하이 지부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LB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이 없으니 그냥 단순히 LB의 그 LB자만 동일한 거니까 이걸로써 현재까지도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건 우선주일 뿐 보통주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분은 없다라는 게 팩트. 그렇기 때문에 LB 세미콘은 이제 방탄소년단과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LB 세미콘을 이제 방탄소년단 말고 BTS 관련주 말고 어떤 걸로 보자? 반도체로 보자. 왜 반도체로 보냐라고 하면은 LB 세미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책으로 푸시되고 있기 때문에, LB 세미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도 소부장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직접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책 수혜로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랠리가 시작될 때 이때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았어요. 정부가 2020년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 투자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차세대 반도체에 맞는 소재와 핵심 소재와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성능 차세대 부품들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생산, 가공할 수 있는 장비,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요 기술을 갖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각종 펀드도 지금 벌써부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짜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LB세미콘이 과연 무엇을 만드냐?
왜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국내 최초로 필요한 모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자체 생산 설비를 갖췄다라는 것이죠.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플립칩 웨이퍼 범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DDI 중심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칩 장착을 핵심으로 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를 보게 되면은 공시도 봐야죠. LB세미콘의 주요 제품은 매출의 100%는 다 DDI,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칩 장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원래 처음에 LB세미콘 측에서 시작한 사업은 요겁니다.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칩 하면은 이런 지네다리 같은 모양의 칩을 떠올리실 겁니다. 요것도 맞는데 여기 LB세미콘에서 처음 하던 거는 이렇게 지네다리 달린 것 요거고 그 다음 세대는 요겁니다. 지네다리 대신에 금속 와이어 비전도체를 활용한 와이어로 해서 반도체 칩을 고정하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요게 시스템 반도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CPU 같은 거죠. 컴퓨터 핵심 두뇌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기판. 일반적으로는 PCB PCB 기판이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다른 쪽으로 비유를 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메인보드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시스템 반도체와 기판이 완전히 부착돼서 이상이 없게끔 조립을 하는 게 공정을 마무리 짓는 게 바로 LB세미콘의 일이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초록 색깔 본딩이라고 하는데 본딩 또는 범핑이라고 하는데 범핑이 정확한 용어고요. 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네다리로 시작해서 지네다리는 뒤에 납땜을 해야 되잖아요. 납땜을 하는데 요거는 1세대 방식인 거고 2세대가 바로 요 와이어 본딩 방식 요건 거고 3세대가 현재 요겁니다. 이 3세대의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전 세대는 와이어 본딩으로 해서 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면은 공정이 조금 길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와이어 대신에 그 와이어 자리에 요걸 채워 넣는 거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 요게 에폭시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화학 소재로 해서 완전히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보드와 비메모리 사이에 공간이 없게끔. 그러면서 요 볼 중간에 이 쇠구슬 보이죠? 이 쇠구슬이 시스템 반도체 CPU와 보드 간의 접촉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고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해주는 게 바로 LB세미콘의 주력된 일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활용한 이제 차세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게 최고예요. 요런 거. 요게 시스템 반도체고 A로 표시해 드린 게 CPU고요. 그리고 여기 B로 표시해 드린 게 보드. A와 B를 완전히 부착시키는 기술이 바로 LB세미콘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걸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LB세미콘인 것이고 좀 허접한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런 거. 요런 거요. 누가 봐도 좀 그렇죠. 완전 깔끔하게 잘 되는 거는 요런 거. 요런 거고 요런 게 바로 DDI 기술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아, 참 거시기 합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좀 깔끔하지 못한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 CPU를 장착하는 메인보드죠. 이게 1세대 IC 칩 방식.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런 걸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겁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핸드폰 분해된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갤럭시 노트 10의 분해도입니다. 이게 칩이 굉장히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 기술 역시도 이제 LB 세미콘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LB 세미콘은 초기 시절부터 IC 칩 방식부터 지네다리 연결 방식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게 LB세미콘은 아닙니다. 하지만 LB세미콘의 성장성 역시도 기대해 볼 만하고 이 외의 부분에서 분명히 두각을 드러낼 거라는 거. 근데 그 이외의 부분이 반도체 칩 쪽이 아니고 하필 디스플레이 쪽이라는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저게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LED 시장의 확장, 여기에서 주목을 받는 게 LB세미콘. 소부장과는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부장과는 약간 거리가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투자 정책, 투자 활성화 그리고 지원 정책은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양산 쪽으로는 거리가 멀다라고 봅니다. 양산이라고 하면은 파운드리죠. 팹이라고도 부르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에는 파운드리 쪽과 그리고 팹리스 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팹리스라고 하면은 팹이 공장이거든요. 생산 설비. 생산 시설이 있는 것이 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생산 시설을 통해서 많이 찍어내는 게 바로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생산 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게 바로 비메모리다. 하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LB 세미콘은 비메모리 설계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설계 산업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완전히 파운드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B 세미콘은 소부장 정책의 중심 종목이 아니라는 거. 대장이 아니라 사이드급이고 소부장 정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랠리가 나올 때 그때 동반 상승할 후발주 정도의 개념이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요 시세에 앞에 나왔던 시세가 방탄소년단 시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일정 수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하지만 이대로 하락 추세로 끝나버릴 종목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갈 종목이에요. 당장 확실한 수혜를 받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거지. 그 부분 빼면은 좋은 종목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LB세미콘 점검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더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까지만 이걸로 결론을 지어보면 되겠네요. 이제 물려 계신 위치라고 하면은 A가 될 수도 있겠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C가 될 수도 있는 건데 A든 B든 C 위치든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진 마시고 그냥 그대로 뒀다가
손실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본전 이상 수익권에 진입했을 때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